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일단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무역 분쟁의 향방은 오는 22일과 23일에 열리는 미중 협상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일 여기서 두 나라가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면 이 절차는 11월 미중 정상이 최종 타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랫동안 끌어온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적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전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의외로 실제 무역 전쟁이 시작되니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중국이 미국에 반격할 무기조차 이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간선거가 시작되는 게 바로 11월인데 이때까지 중국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확실한 성과를 얻어내서 중국한테 뭔가 얻었다, 이렇게 공표를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11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무역 분쟁을 일단락 짓는 것이 1차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무역 분쟁은 이 중국의 오판이다, 이런 평가가 조심스럽지만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기 전 과거 중국은 덩샤오핑 주석 시절부터 도광양해 전략을 강조해왔거든요. 도광양해, 한자성어 어려운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을 감추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한 뒤에 은밀하게 힘을 기르는 전략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오랫동안 이 덩샤오핑 주석의 원칙에 따라서 세계의 강대국이 되겠다, 이런 야망을 숨기고 조용히 힘을 키우는 전략을 써왔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 미국이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이 명시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앞에 미국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은 그동안의 도광양해 전략을 버리고 돌돌 피빈이라는 전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 돌돌 피빈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찬사를 받게 된 중국은 공식 외교 무대까지 미국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09년 1월에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의 경제 모델은 낮은 저축률과 과소비로 간신히 유지되는 지속 불가능한 성장 모델이다, 실패한 모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한 거죠. 자,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요,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까지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건 영린을 건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요. 자, 2010년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달러를 대체할 글로벌 기축통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해 2020년에 위안화 자유퇴환, 그러니까 국제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위안화 결제를 대폭 확대를 한 거죠. 자, 흔히 미중 무역 전쟁을 미국이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초강대국 미국에게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화 지위에 먼저 공격을 했던 건 중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미국 입장에서 만일 중국의 도전에 응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달러화 어떤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달러화 기축통화로 누렸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무역 전쟁이 시작되니까 중국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위안화 환율이 흔들리는 거 우리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자, 이처럼 중국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중국은 유럽연합이나 개도국과 손을 잡고 미국을 고립시키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거 웬걸 유럽연합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오히려 중국이 고립되는 형국이 됐거든요. 자, 1대1로도 상대가 잘 안 되는데 미국은 든든한 아군까지 확보를 한 거죠. 만일 미중 무역 전쟁의 승패가 불분명했던 분쟁 초기라면 이때 미국과 만약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다, 그랬다면 아마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의 역량이 바닥에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불리한 협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과연 그런 불리한 협정을 중국이 받아들이고 감수할지 아니면 끝까지 미국과 분쟁을 이어갈지 이번 주에 미중 무역 회담에 전 세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2천억 달러를 축소하는 것을 포함해서 8개 요구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협상안에는요. 중국의 자국 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는 물론 지난 4월 이후 10% 가까이 하락한 중국 위안화 가치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절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건 뭐 중국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이 잘 타결이 된다면 아마도 잠시 동안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잠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번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협상 조건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중국한테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중국의 문제는 과도한 부채 비율입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에 260%를 기록했는데 중국의 통계에 이 서구의 경제학자들 잘 안 믿어요. 이미 300%를 넘었다. 이런 추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총부채 비율과 맞먹거나 더 높은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도 감당하지 못하고 2008년에 위기를 맞았던 수준, 이 부채 비율을 중국이 계속해서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겠냐. 벌써부터 의혹의 눈길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중국 경제의 문제, 바로 부동산 거품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 정말 끝없이 폭등을 해왔는데요.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2015년에 투입된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10조 위안, 1,6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데 자, 이때 개발하기 시작한 부동산이 언제부터 완공되느냐? 올 연말부터 완공이 돼요. 그러면 부동산 공급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는 한 50%대밖에 안 되는데 주택 보급률이 중국은 90%에 육박합니다. 자, 자기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90%다. 자, 이 정도면 중국의 공급 과잉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중국에는 이미 이 심각한 적자 상태로 빠져들었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생존해 나가고 있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묻지마 지원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한계 상황에 있는 좀비 기업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타결될 때 만약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마저 대폭 축소하라 이 조건이 포함되면 좀비 기업들은 더 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문제는 중국의 이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 금융, 말 그대로 중국 정부에서 제대로 손을 쓰지 않고 규제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그런 금융들인데 자, 이 GDP 대비 이 그림자 금융의 비율이 2011년에는 29.6%였는데 이게 2016년에 62%로 크게 늘어났고요. 최근에는 지금 통계조차 나오고 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치 미국의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처럼 마구잡이 대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때 우리 경제는 이 세계 경제로 다변화를 추구하지 않고요. 중국 경제에만 의존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경제 위기의 마지막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까지 찬사를 받았던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덕분에 위기는 남보다 빨리 극복했지만 그 대신 경제 구조는 완전히 중국에 휘둘리는 취약한 구조가 되고 말았거든요. 이 때문에 혹시라도 중국이 미국과의 분쟁을 타결한다 하더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앞으로 중국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진짜 위험한 건 이 중국 경제의 버블이 해소되지 않고 더 커져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여기까지입니다.